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장영자 여인은 정치 권력을 아주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특히 자주 활용된 사람은 자신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이던 이규광 씨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의 기형적인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검은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이죠. 당연히 그런 걸 감시할 만한 장치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 하면은 설사 그런 장치는 있다 해도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 조홍은행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행장님. 조흥은행 임재수 행장이 대화산업 이철이를 찾은 건 장영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며칠 뒤였다. 이건 뭡니까? 일전에 뵈었을 때 명예회장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러워서요. 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대도요. 아닙니다. 돌려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은행에 거액을 예치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런 돈까지 받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몰라서 이 돈을 드렸겠습니까? 그냥 넣어두세요.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불편해서입니다. 임재수 행장의 증언을 기초로 한 내용이 이렇다. 그런데 이장 부부 사건이 터지고 난 뒤, 그러니까 1982년 8월의 최종 판결문 요지를 보면 피고인 임재수는 1981년 11월 23일 13시 30분경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일식집 벤케이에서 조흥은행과 당좌 거래 중인 일신제강 주식회사 및 공영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거액의 상업어음 보증 및 당좌 대월을 동회사 등의 재무구조 거래 실적 및 담보 능력 등에 비추어 그 회수가 불능함에도 상피고인 장영자로부터 동회사 앞으로 대출을 원활히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자기압수표 100만원권 150장,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임재수 행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건 바로 이 부분. 대출을 원활히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양측만 비밀에 붙였다면 공개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 임재수 씨, 한국은행에서 금융인 생활을 시작해서 입행 동기 중 가장 먼저 이사로 승진하고 조흥은행에서 최초의 40대 은행장에 올랐더군요. 검사님, 그렇게까지 제 사정을 꿰고 계시다면 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아닙니까? 정말 이철이 장영자 씨와 이면 거래가 없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려야 합니까? 장영자 씨가 거액 예금을 유치한 대신 이철이의 요구에 따라 일신제강과 공영토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당좌 대월 한도를 조금씩 풀어준 것뿐입니다. 일반 대출은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임 행장이 임의대로 처리했고요.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행내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출 외압이 있었죠.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까? 이규광 씨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역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외압 전혀 없었습니다. 이규광 씨는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작년 12월 정신문화연구원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장영자 씨의 형부라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확인한 셈이지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도 장영자 씨한테 편리를 봐줬더군요. 이규광 씨의 외압이 없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당주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꾸 상환이 늦어지니까 차라리 예금 포기하고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했더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5억원만 돌려달라고 하기에 이철이 시집을 담보로 잡고 연장해 준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깨끗해요. 이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구만. 이 마당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깨끗합니다. 장영자 씨가 아무 조건 없이 내민 돈 봉투도 돌려준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액을 받고 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돈 봉투.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돈 봉투죠? 장영자 씨가 1억 5천만 원을 주기에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하도 강권하기에 일단 지점장에게 보관시켰다가 받을 때의 상태 그대로 이철희 씨한테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임재수 행장이 이 사건으로 입건되어 법정에 선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다. 훗날 임재수 행장의 고백이다. 취조 과정에서 하도 답답해서 깨끗함을 입증한답시고 그 얘기를 꺼냈더니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이 이를 악용해버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말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지요. 그때 확보한 담보가 꽤 많았습니다. 사건이 한 달만 늦게 터졌더라도 다 정리됐을 겁니다. 그 담보는 이철이 장영자의 탈세 혐의로 정부에 압류됐다가 나중에 이철이 장영자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으니 은행의 실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임 행장은 1심에서 5년형, 2심에선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들 재판이 모두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그 이전 고등법원 재심에서 술해 혐의 무죄, 업무상 배임죄는 1년 반 실형으로 판결했는데 이미 복역기간이 다 지난 뒤였다. 임 행장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카카, 82년 새해 신년사 초안입니다. 신년사. 그게 내가 강조하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강조가 됐나? 예.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81년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일치 단결해서 노력한 뭐냐 이거? 예? 아니 무슨 연설문이 이랬나 이거? 예, 카카,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81년도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해였다면서요. 뭐가 어떻게 어려웠다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해줘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큰 전쟁이나 경제적 바탕은 없었지만 정치 질서와 경제 질서의 기저를 흔드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조성되었던 한 해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예, 카카,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실제로 82년도 신년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연이지만 당시 전두환은 그해에 터지게 될 단군일의 최대의 어음 사기 사건을 예언한 꼴이 됐다.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은 분명 흔들린 정치 질서와 경제 질서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라고 서울이 온통 난리법석이야. 통금시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젊은이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여보, 우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일 심상치 않아요. 왜? 뭐가 또 잘 안 돌아가? 은행장들이 잘 안 움직여요. 담보 없이는 대출해줄 수 없다는 식이에요. 이 자식들이 정말. 그동안 우리가 지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만약에 대출을 끝내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끝이겠죠. 장여인에게 81년도는 그 누구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1982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녀는 더 확실한 요주의 인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은행 이두정입니다. 나 이철이야. 예, 회장님. 당신 말이야. 우리가 수십억 원씩 예치해줄 때 날랑방귀 끼어대더니 좀 어렵다 싶으니까 입을 싹 닫까? 회장님, 그건 그래. 내 집까지 담보로 잡았으니까 이제 뭘 더 요구할 거야? 중은행은 제 사금고가 아닙니다. 엄연히 회의를 거쳐야 하고 행장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야! 은행장이 대출을 해주라면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행장님은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나 지금 일본에 여행 와 있는데 귀국하면 당신 온전치 못할 줄 알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다가 귀도 새도 모르게 당하는 수가 있어. 조심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전화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식은땀을 흘리시고?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도 82년 새해 벽두.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호흡은 더 가빠지기 시작한다. 부부가 돌아가면서 대놓고 은행장들을 협박할 정도였다. 그것은 곧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만한 대출 확보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회장님한테서 연락 없어? 이틀 후에 귀국하신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이 마당에 일본엔 왜 가신 거야? 한중동 합작은행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놈의 합작은행! 대통령급에서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것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워낙 확신을 갖고 계신 일이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워. 하루에 돌아오는 어음이 몇억 원씩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어려워지면... 걱정할 거 없어. 나 장영자 안 무너져. 하지만 돌아오는 어음량이 하루하루 다릅니다. 어떻게든 조치하지 않으면 산더미같이 쌓일 거고... 안 되겠어. 건설사 하나를 새로 매입해야지. 건설사를요? 우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는 거야. 거기서 어음 발행한 걸로 은행에 맡기고 돈 받아내는 대로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예? 왜 그렇게 놀라? 누구하고 말입니까? 누구야? 회장님이지. 회장님하고 결혼을 또 하시다뇨? 또 하면 안 돼? 잔소리 말고 예식장 좀 하나 알아봐줘. 내년 2월 중순 일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아시안 사파리 클럽으로 잡어.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결혼식에 초대할 하객 명단이야. 정말 결혼식을 하실 겁니까? 정재계 군인 할 것 없이 다 했어. 하나도 빼지 말고 청첩장 돌려. 한판 근사하게 벌여야겠어. 그동안 말로만 사업했더니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감히 은행장 정도까지 내 말을 무시하고 있잖아. 이 장영자가 어떤 여잔지 결혼식장에서 보여주겠어. 결혼을 대개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장여인은 자신의 일륜지 대사까지도 하나의 이벤트로서 혹은 사업상 필요한 모임 같은 걸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런 건 불행한 파티에 불과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출연 전두환, 노민, 장영자, 서혜정, 이철희, 윤호, 검사 김상백, 임재수, 박상훈, 김재진, 조민수, 이두정, 박노식, 차장 백성식, 비서관 전상조, 낭독 김동하.